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수요일 LBS 열심입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예산안 날치기는 분노를 품은 야사당을 저절로 서울역 광장에 모이게 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역 광장에서는 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사당의 MB 한나라당 심판 정당 시민사회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광역단위를 순회하며 벌여왔던 장외투쟁을 마감한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결시가동을 위한 급식 예산,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을 모두 날려버린 이명박 정권에 맞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가 모두 하나 되어 정권교체의 길로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도 이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앞에는 내리막길만 있고 우리 민주시민들과 야당, 시민사회에겐 오직 오르막길밖에 없다며 흩어지지 말고 헤어지지 말고 한 발짝을 가더라도 같이 가자고 외쳤습니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야5당의 연대를 위한 상설기구 제안을 민주당이 진정성을 갖고 야권연대의 길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북 충주의 소에서도 구제역이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명품 한우로 꼽히는 늘푸른 한우 생산지 홍천에서조차 구제역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수의과학검역원은 어제 충주시 앙성면 중전리 한우농가의 구제역 의심소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광역당국은 어제 새벽 이 농장의 한우 258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1등급 한우 출연율 90%를 자랑하는 늘푸른 한우 생산지인 홍천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홍천군 홍천읍 장전평 2리 최모 씨의 한우 농가에서 한우 6마리 중 4마리가 구제역 의심 증세를 보여 정밀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평창 대관령 한우, 원주 치악산 한우, 횡성 한우, 하이록 한우에 이어 홍천 늘푸른 한우까지 도내 6대 한우 브랜드 가운데 5개 브랜드가 구제역에 초토화됐습니다. 지난달 29일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경기도와 강원도를 거쳐 충북, 충남 등 전국으로 번질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광역당국은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BS가 정권 비판 방송을 연이어 제작한 추정 60분 제작진 중 절반을 교체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한상덕 홍보주간은 어제 이번 주 내로 추정 60분 중 5명의 PD가 나가고 6명의 PD가 들어가는 인사를 단행한다며 이는 정기적인 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추정 60분 제작진 사이에서는 손보기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정 60분 관계자는 회사 측에서 추정 60분이 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제작진을 전면 교체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PD 9명, 기자 1명의 제작진이 만들고 있는 추정 60분은 당초 인사 대상에 올랐던 3명의 PD 외에 최근 불방 사태 등을 거치며 김모 PD, 임모 PD가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특히 김 PD 등은 그동안 추정 60분 내에서도 사측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PD로 유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인사로 5명이 떠난 빈자리를 기자들로 채운다는 소식까지 전해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정 60분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통제하기가 PD보다 기자가 더 편리하기 때문이라며 결국 추정 60분을 손보겠다는 사측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인터넷 농객 미네르바 사건으로 논란이 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위헌을, 그리고 무기한 감청이 허용된 통신비밀보호법 6조 7항 단서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은 형벌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라며 어떤 행위가 공익을 해야 할 목적인지 사안마다 다르고
법률 전문가라도 알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명확성의 원칙을 벗어나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는 전기통신기본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었습니다. 헌재는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6조 7항에 대해서도 적용 범위가 무한정이어서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며 대상 범죄의 죄질, 난이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감청 기한을 무제한 연장할 수 있는 것도 문제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간부 이모 씨 등 3명은 지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14차례 연작을 통해 감청, 이메일 조회 등으로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을 침해했다며 위헌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전국에 또 한 차례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습적인 폭설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8.5도까지 내려갔고 철원은 영하 15.8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고 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중부 기온이 0도 가까이 오르면서 추위 기세가 바로 꺾이겠습니다. 반짝 추위가 서해에 다시 눈구름을 만들면서 서해안에는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부터는 중부와 호남 지방에 눈이 내리겠고 내일은 눈 오는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와 호남, 경북 북부에는 3에서 8cm의 많은 눈이 쌓이겠고 경기 내륙과 강원 영서, 충남과 호남 서해안에는 최고 1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영남, 제주도에도 1에서 5cm 안팎의 눈이 오겠습니다. 이번 눈은 내일 낮에 점차 그치겠지만 서해안의 눈은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눈이 그친 뒤에는 새밑 한파가 시작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금요일과 새해 첫날인 토요일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겠습니다. 단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8년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 동의안 강행 처리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권한쟁의 청구를 어제 기각했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 당시 박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장 문을 봉쇄하고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비준 동의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매국 협상이라고 비판하면서 심의 표결 권한을 침해받았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2011년 1월 20일) 용산 참사 추모 2주기를 맞아 용산 참사 2주기 범국민 추모위원회가 구성되고 범국민적인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추모위원은 오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1000명 이상을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추모 기간이 시작되는 17일에는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개발지역을 순회 방문해 개발정책과 강제 퇴거의 문제점을 환기시킬 예정입니다. 또 18일에는 용산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강제 퇴거법 제정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식경제부가 미혼 직원들의 호합한 미팅을 주선하면서 수백만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경부는 지난 24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에서 미혼인 소속 직원 25명과 유수 대기업 직원 25명간 맞선 파티를 마련하기 위해 해당 기업들의 공문까지 보냈다고 노컷뉴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행사에 지출된 경비는 1인당 10만 원에 가까운 480여만 원으로 지식경제부가 지불했습니다. 이르면 내달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서 기능시험이 폐지될 전망입니다. 맹현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운전면허 시험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고 정선태 법제처장이 전했습니다. 정 처장은 시행령 개정을 서두를 경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실기 과목은 기능시험이 폐지되고 도로 주행시험으로 일원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운전면허 시험을 쉽게 내고 취득 절차도 간소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12월 29일 수요일 LBS 열슈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뉴스는 오후 6시에 보내드립니다. 김현선이었습니다.